자, 오늘 페이지 보니까, 자, 137페이지, 그죠? 예.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4주 남았는데, 제가 판서를 많이 하니까 좀 늦는 것 같아가지고, 좀 판서를 좀 줄일게요. 대신 내가 책에 있는 걸 통해가지고, 책에 몇 페이지 해가지고, 그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 많이 풀려면은, 오늘부터는 판서를 좀 줄이고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26번 잠깐 먼저 볼게요.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여러분들 오늘 배울 것 때문에 좀 알겠네 쉽게. 먼저 기억 경관지구다. 자, 경관지구는 일단은 조례일까요? 조례가 아닐까요? 건축 제한. 조례죠. 맨 끝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틀렸죠, 그죠? 예. 얘는 어떻게 나와요? 맞아요. 도시군계획 조례. 틀렸죠. 예. 니은 집단지락지구는 개특법 맞죠? 그냥 그래요. 맞죠? 니은 맞고요. 디귿은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 그렇죠? 예. 또 자연지락지구는 국토법. 그 다음에 집단지락지구는 개특법. 개발진흥지구가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조례. 리을 자연지락지구에서는 5층 이하가 아니죠. 몇 층 이하죠? 4층 이하. 4층 이하. 틀렸죠. 그리고 그 옆에 있죠. 관광 휴게시설도 안 돼요. 일단 안 되니까요. 안 되지만 하여튼 4층 이하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맞는 거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27번. 세분된 용도지구 틀린 것. 자, 1번 특화 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에 경관 등 특별한 경관 맞죠?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방리지구는 건축물, 시가지로 갈수록 건축물이 많다. 그 다음에 자시. 자연경관은 자연으로 갈수록 토지가 많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맞는 거죠. 3번,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정비는 틀렸죠? 뭐죠?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죠. 4번,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문화재, 전통화철 등등등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보호보존 맞고요. 복합은 분명히 둘 이상 나올 겁니다. 그죠?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중 얼마 이상? 둘 이상. 만약에 이 외의 하면은 그때는 특정. 이렇게 해야 하겠죠. 28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국장이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죠? 시도지사 또는 대장이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가 없다? 신설할 수가 있다. 뭘로 하죠? 뭘로? 조례로. 하여튼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없다 틀렸죠. 4번. 집단지락지구란 또 나왔네요. 그죠?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락정비 맞죠? 5번. 방제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어때요? 맞죠? 그죠?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예요. 그렇죠? 이렇게. 29번. 용도구역의 지정 설명으로 틀린 것. 용도구역. 1번. 국장은 옳은 것. 자, 역시. 자, 내가 왜 틀린 걸 했을까?
옳은 건데, 그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옳은 것은. 1번, 국장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기본계획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2번,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요. 그죠? 도시자연공원구역 맞잖아요. 시도지사 대장이니까, 그죠? 광역 아니죠? 얘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3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예, 맞잖아요. 그죠? 요거죠. 그럼 요거는요, 여기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구역 가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의무적 지정이 있고요. 의무적 지정. 기억납니까? 수업에. 자, 의무적 지정 있죠. 이때 다 있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다 있지만은, 기억납니까? 용도지구,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산업지구, 그 다음에 관광특구, 관광단리, 몰라도 돼, 하여튼 간에. 그거 말고, 두 번째 자, 뭐죠? 요거. 시, 공, 도, 수도 안 해요. 시, 공도. 아이, 가만히 있을 걸 괜히 해가지고, 그죠? 시, 공도에, 뭐요? 해제. 요거. 그러니까, 지금 문제 요거잖아요. 도시, 자연, 요거. 이 중에서 시공 같은 경우는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 30만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 개하고 도는 뭡니까?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해제, 요거잖아. 그죠? 도시 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밑에, 그죠? 요거. 의무적.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막 묶으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예요.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틀렸죠? 누구죠? 회장. 5번, 국장은 시가와 주정구역의 변경을, 얘도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자, 30번은 오늘 푼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시가와 주정구역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맞죠?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고요. 당연히 3번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정해지고요. 4번, 자, 시효는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죠. 근데 5번,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얘는 뭐죠? 얘는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니고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보안상. 그래서 틀린 게 5번이다. 넘기세요. 제가요, 여러분들 거기 32번하고 33번은 오늘 다 풀어본 문제입니다. 일부러 푸는 거예요. 요거는. 그런데 3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만들어가지고 조금 틀려요. 내가 맞게 내가 바꿔볼게요. 요거를 지금 이제 현행법으로 바꿉니다. 31번만. A시에 소재하고 있는 갑의 대지는 1200제곱미터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에 걸쳐 있다. 있다 써요. 걸쳐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다 이제 지워요. 있으면서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 상업 지역은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지우세요.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까지 지우시고 바로 그 위에 일반 상업지역에 걸쳐 있다. 바로 그냥
갑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해놓은 가로 안에 단 A시의 도시군계획 조례상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됐고 그 다음 지우세요. 건폐율 지우세요. 건폐율은 80%이며 지우세요. 요건 지워요. 지우시고 자 그 다음은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냅두고요. 냅두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지우세요. 건폐율은 60%이고 싹 다 지워요. 건폐는 60%이고 일반 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까지 지우세요. 이건 삭제된 내용이니까 지우시고 뒤에 거 이해의 기타 건축 제한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건 냅두고요.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바꾼 문제입니다. 31번 A시에 소재하고 있는 갑의 대지는 1200제곱미터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걸쳐 있다. 됐죠? 그러니까 상업지역 띠 모양 말 안 해도 그림 자체가 되어 있는 거니까 안 하는 겁니다. 걸쳐 있다. 갑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해놓고 가로 안에 단 A시의 도시군계획조례상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해놓고 쉼표하고 이외의 건축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됐죠? 예. 요거는 그리고 그림 안에 그 그림 안에요. 두 번 아래 칸 있죠? 일반 미관지구 지우세요. 이제 이거 삭제. 미관지구가 삭제되는 바람에 내가 이제 바꿀 겁니다. 왜냐? 이 바꿔야 정답이 1번이에요. 이것이. 안 바뀌면 1번이 아니거든. 내가 이거를 할 때에 위에 내용을 안 바꾸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좀 엉망됐습니다. 그러면 그림 그려보자고요. 먼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 배운 대로 하면 돼요. 배운 대로. 해놓고 밑에 일반 상업지역은 얘가 일반 상업지역 얼마요? 400. 위에 준주거지역 얼마요? 800. 800. 1000 얼마입니까? 1200이죠? 저를 봐요. 이렇게 상업지의 띠모양일 때는 가장 작은, 둘 중에 작은 것이 얼마 이하? 660 이하. 맞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같은 거죠. 660 이하면 되는 건 무조건. 자, 이 상태에서 도로고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이럴 때 밑에 보니까 용적률은 800%. 그림이 요러니까 여기 적어있게. 아, 용적률 얼마요? 용적률 얼마요? 아, 오른쪽 여기. 얼마예요? 800% 해주고. 자, 일반 상업지역은 아니다. 일반 상업지역이 800이네.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이 얼마요? 800%고요. 준주구는 얼마요? 용률이? 써요 이렇게. 된 다음에 그러면 똑같이 양쪽을 구해서 저를 보세요. 똑같이 용적률은 500%는 800분의 x 곱하기 100 하면 x 나옵니다. 그죠? 원칙은 그래 원칙은. 얘는 뭐죠? 800은 대지면적 400분의 y 곱하기 100 하면 y 값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라 그랬죠. 자, 800에 500% 얼마죠? 800에 5배잖아요. 얼마요? 4,000. 그죠? 요거죠. 400에 800%. 48, 32. 아까 말한 그 분자의 x고 얘는 y예요. 더해요. 얼마요? 7,200이. 요거요. 정답 1번.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바꿔주고 풀어야 1번 나와, 1번이 나와. 그럼 요 문제 가지고 내가 응용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내가 나중에 7, 8월 달에 푸는 문제풀이집 있죠?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요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한 3배가량 들어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나중에 해주시고요. 3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풀어받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풀어본 문제니까 여러분들 복습할 때 한번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깁니다. 자, 넘기세요. 자,
자,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인데, 뭐, 책은 여러분 펴보세요. 책은 몇 페이지냐면은, 앞뒤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104페이지. 폈습니까? 104페이지. 1번, 이무적 지정입니다. 나오잖아요. 이무적이다. 박스 안에 1, 2, 3, 4, 5, 6, 7까지는 묶어줘라. 용도, 지구, 도시개발 구역, 정비 구역, 택지개발 지구, 대지 조성사업 지구, 산촌산업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요거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기 중에서 특히 이렇게 용도, 지역이요, 지구요, 구역요, 용도, 지구요, 지구, 요겁니다. 쓴 이유가 용도 지구보다 안에 있는 뭐 칠학지구다, 뭐 경관지구 이런 말들을 딱 끄집어내서 지문이 뜹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 있죠. 자, 쓴 이유가 요 중에서 보니까 정하고 택. 그죠? 특히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보니까 시하고 공.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녹지에서 뭐요?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보니까 변경.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요 세 개만큼은요, 요 세 개만큼은 무조건 해야 돼. 네, 요것이 의무적과 연관되기 때문에. 잘 나오죠, 그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서 뭡니까? 정택이죠. 여기서. 의무적이죠. 여기. 전부 다 중에서 정. 택이는 몇 년 경과? 10년이 지나가면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따라합시다. 택시 정비는 10년마다. 아직 그죠? 택시 정비는 뭐라고요? 10년마다. 택시 정비 10년마다. 두 번째. 자, 얘는 뭡니까? 요거요. 시, 공에서 뭐요? 해제. 예. 녹지에서 주, 상, 변경인데, 요 면적이 얼마 이상? 이건 30이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나머지 여기 아까 말한 개하고 도는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요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잠깐 보면서 볼까요? 34번. 오늘은 가능한 국토법 좀 띄려고 그래요. 띄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이 할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법상 지구단위 계획 및 구역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한다. 맞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2번 계획은 똑같이 구역이든 계획이든 무조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결정 지정 다 한다. 3번 관광특구 요거죠. 요거죠. 관광특구면 여기다 이게. 요거죠.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맞네. 이 문제. 그죠? 지정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요거 맞아요. 맞는데 이게 보통 쉬운 질문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지구단위 계획 파트 가면은 일단 먼저 다 볼 수 없고요. 먼저 자, 이무적과 의무적 지정 속에 일단은 들어봐요. 보면은 도시 외적 있죠. 얘는 이제 도시적이라면 얘는 도시적이잖아, 그죠? 도시 외 지역도 크게 기억납니까? 계획 관리 지역하고요. 얘는 이제 전체 면적이 뭡니까? 50% 이상은 되지만 여기 개발 진흥지구 있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얘는 뭡니까, 여기?
세분된 것 따라 약간 다르잖아요. 기억납니까? 관, 산, 주, 복, 특이잖아요. 관산, 주복, 특. 이는 복은 주거 기능이 있는 게 있고 주거 기능이 없는 게 있잖아요. 이럴 때 요거 뭐요? 주거, 복합, 있는 복합, 있는 복합, 특, 주복, 특. 이건 뭐요? 계획관리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얘는 뭐요? 얘는 도시 외면 되고. 기억나요? 안 나요? 남다르가, 나도 그죠? 얘는 뭐예요? 산업 유통하고요. 여기 복합인데 주거 기능이 없는 복합이 있죠. 얘는 뭐야? 생, 계, 농.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일 때면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바로 거기 책 보시면 어디 있냐면 106페이지, 107페이지. 106페이지 맨 밑에 주복, 특, 계. 그 다음에 107페이지 메뉴에 산업 유통하고 복합해서 주거인이 없는 것은 생계농. 그렇죠? 생산, 관리, 계획, 관리, 농림지역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밑에 관광휴양은 도시 외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요 지문 봐요.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한 산업 유통 요거잖아요. 산업 요거. 맞죠? 근데 생계농이니까 여기 맞잖아요. 생계농이니까요. 계획관리. 요거 맞다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네.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도 맞고요. 농림지역에 위치한 데가도 맞고요. 아시겠죠? 여기 생산관리 지역에 위치한 데도 맞고 다 맞아요. 생계농이니까 생계농. 문제 쉽죠? 니 같으면 쉽냐 이씨. 얘를 언제 만나 싶어요. 아니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기출문제 하는 이유가 지금 문제를 풀어가지고 100% 알 수 없지만 어떤 유형도 나는 것만 알아도 성공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강조했구나. 주복, 특계. 이따가 이거 또 나와요. 나온다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복, 특, 계획관리. 관, 도시배. 얘는 뭐예요? 도시배. 얘는 뭐예요? 얘는 관, 농. 자, 다 말해요. 다 말한 거잖아요. 도시배지만 관리, 농, 다 나와 다 맞아요. 얘는 뭐예요? 생계, 농만 맞고. 넘어가. 자, 넘어가. 그 다음에 5번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있다. 모르면은요 그냥 넘기세요. 넘기면은 정답은요 항상 보던데 나와. 요거 어디서? 요장이 택지개발 아시겠죠? 택지개발지구는 무조건 지정할 수가 없다. 있지. 있고 10년 경과하면 의무의 지정일 뿐이죠. 그죠? 하여튼 없다. 틀렸죠. 35번 또 있습니다. 틀린 거. 똑같은 거 틀린 거.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요, 항상 기출문제가 요 단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단어가 나오는 전반적인 틀을 물어봐요. 먼저 1번 35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에게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맞죠? 맞잖아요. 기, 지, 산, 지. 기, 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든 계획이든 위반 제한 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파트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 지, 산, 지. 맞잖아요. 2번.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구역으로 지정될 수가 있다. 맞죠? 요거. 개시 공도했을 때, 이렇게. 맞죠? 개시 공도 개.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좀 많이 봐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솔직히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지만 이건 어디 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주민의 위반 제한할 때 기, 지, 산지에서 기, 지 두 번째 내용이란 말이죠. 3번 시장 문서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맞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 군수는요, 입안만 하지 결정 못하지만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만 본인이 직접 결정한다. 맞죠? 자, 문제 좋죠, 그죠? 문제. 이게 35분이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4번. 근데 잘 보세요. 항상 문제가요. 읽다 보면은요. 정답이 진짜 너무 허무할 정도로 쉽게 나와, 정답은. 보세요. 수립 기준! 틀렸잖아, 벌써. 기준! 시도의사가 국장과 협의합니까? 그냥 국장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헷갈렸어. 2번도 3번도 에이씨 몰라. 근데 4번, 에이, 너무 쉬워. 니나 쉬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보다 보면은 정답이 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4번 틀렸죠. 5번, 도시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계획구역으로 지을 있다. 맞죠? 그죠? 될 수가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107페이지 그 위에 3번. 3번 아시겠죠? 3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도시 지역에서 도시 외 지역에서 세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 요거잖아요. 세 번째가. 자, 그럼 36번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대지 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될 수가 없다, 있다. 전부 또는 일부니까 전부만 나와도 맞죠. 뒤에 거 없다가 틀린 겁니다. 있다. 전부도 맞고 일부도 맞고 구역은 계획은 일부만 나오겠죠.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가야 하나 계획은 아니다. 아니죠. 계획도 구역도 전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틀렸죠. 3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가 있다. 맞잖아요. 여기 얘는 도시지역, 얘는 도시 외적이잖아. 그죠? 가능하죠. 네. 있다. 정답 3번이네요. 4번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저를 보세요. 자, 10년이 지나면 지정하라는 딱 두 개입니다. 뭡니까? 택시 정비 요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은 아니죠. 아시겠죠? 택시하고 정비, 정택. 도 아닙니다. 얘는 도가 지나쳐. 괜히 했네. 자, 5번. 반응이 없네. 도시지역 내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몇 프로죠? 건폐율은 150%고 용적률이 200%예요. 도시지역 내든 외든 똑같아. 110페이지 펴봐요. 기본서 110페이지. 11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8번 나오죠? 건폐율 150%, 용적률 200%죠? 근데 그 밑에 2번 도시지역 외 지역도 똑같아. 150, 200. 도시지역이나 도시외나 똑같이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똑같습니다. 37번 지구단위 계획 내용 반드시 포함해라. 반드시 포함해라. 기억납니까? 내가 남은 적 왔겠네. 108페이지 괜찮아요. 지금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놨다가 나중에 하면 돼요. 108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박스에 3번하고 5번 파란 거 그죠?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고조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아니죠, 그죠?
아니고 2번 건폐율, 용적률, 3번 높이의 고저, 4번 용도 제한, 5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기세요. 38번 똑같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설명으로 오는 것. 해보시면요, 우리가 계속 내가 강조했던 것들 위주로 나옴을 알 수 있어요. 1번 실학지구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없다? 있다. 요거잖아요, 요거요. 여기 용도 지구 요거잖아요. 용도 지구 이거 뭔가 경치 보고 복개 방망특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네요. 경치 보고 복개 방망특 요거야. 그러니까 칠학지구도 당연히 지정할 수 있다. 그 칠학지구가 용도 지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없다 틀렸죠. 있다. 2번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난 후 택시 정비 몇 년? 10년. 택시 정비 10년. 틀렸죠. 10년이 지나야. 그 뒤에 내용도 틀렸어야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금 뒤에 무슨 계획 수립도 안 해요. 하여튼 다 틀렸어요. 10년이 경과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도 다 틀렸다. 한 잔 먹고 Cheers. 왜냐? 있으면 쓰거든 커피가. 3번은요 사실 이게 책이 없는데 출제자가 옛날 낼 때에 어렵게 낸다고 했는데 진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가 체계적 계획적 학교 지정된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구역이에요. 왜 지정합니까? 체계적 계획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개발하려고. 그럼 실질적으로 만약에 하면은 여기는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정하고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하고 여기는 공업지역으로 하고 여기는 녹지지역으로 하자 이거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내용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전체에서 A라고 하는 것을 못해. 전체에서 못하면 주거지역에서도 못하는 거고 상업지역에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보세요. 목욕장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역 전체에서는 목욕장이 안 돼. 그러면 그보다 작은 일반 상업지역 할 때도 목욕장을 건축할 수 없지. 그 맞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장난에 불과하다. 전체에서 안 되니까 그 일부에서도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뭐 그림까지 그리고 그래. 잘했어요. 안 까먹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요? 이해가 가야 내년에 오죠. 그죠? 어우. 나도 하면서 쪽팔렸어. 그 다음에 4번.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나 모르겠다. 저 108페이지 펴봐요. 폈습니까? 108페이지 보시면 아예 책 펴놔요. 옆에다가. 메뉴에 1번의 내용 중에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이거는 다음 주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미리 얘기할게요. 어차피 공부한 거니까. 책 펴봐요. 108페이지. 물론 다음 주에 공부할 때도 얘기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1번 메뉴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이잖아요. 근데 여기 변경자가 시험 잘 나오는데 저를 봐요. 먼저 두 번째. 그러면 용도 지역끼리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 말이잖아요. 요것은요. 그 밑에 있나? 저를 보세요.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끼리예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끼리입니다.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면 저를 봐요. 만약에 그러면 일반 주거에서 준주거의 변경이 가능하다. 오.
그렇죠? 일반 상업지역에서 근린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맞아요.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안 돼, XX. 책방에 이제 봐봐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당구장.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안에 뭔 제외하고? 이제 지우세요. 삭제. 고도지구 제외는 이제는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때 내가 또 얘기할게 하시겠죠? 일단은 먼저 하니까 삭제. 이제는 고도지구는 삭제. 이제 없어요. 얘도 이제 포함됩니다. 고도지구는 제외가 삭제. 바로 그냥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줄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이게 바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안에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안에서,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자, 문제 봐요, 문제 38번에 4번. 그래서 4번 중요한 한 거라는 얘기예요. 4번.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 이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 있다. 그죠? 틀렸죠? 있다. 5번.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자, 이거는, 왜냐면 도시개발법을 또 설명하려니까, 요거 할게요. 자, 우리가요, 도시개발법상, 저 문제 헷갈려, 진짜. 자, 봐요. 실시계획을, 약속해서, 자, 인가 맞죠? 그죠? 인가 받고 고시하잖아요. 기억납니까? 고시하잖아요. 요때, 여기 개발계획. 여기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여기 실시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이건 기억나죠? 실시계획이 개발계획에 포함된다 하면 틀리다 했잖아요, 제가. 그 외에 설자식을 빼버리고. 그리고 인가받고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사삭수인데 각각 사업시험을 하잖아요. 이때 요거 실시계획이 작성되고 고시가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그러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군관리계획 안에 얘도 포함된다 그 얘기죠. 얘만 포함된 게 아니죠. 도시군관리계획이 여기 많잖아요. 다 포함되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기반시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포함된다. 그 중에 하나 얘로 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현재. 그러니까 요 지문이 7, 8월 달에 문제 풀이할 때 되면은 알아. 지금 하려니까.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틀렸어요. 실시계획이 고시하면, 작성하면 아니고 실시계획이 고시하면, 아니면 고시한 경우, 이렇게.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 본다. 그 중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여러 가지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썼을 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여러분들은 지구단위 계획 줄 긋고 도시군관리 계획 써줘요. 왜? 도시군관리 계획의 내용에는 지구단위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고요. 39번 지구단위 계획 설명 틀린 것 들어보세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계획에서
한 문제는 한 문제. 우리가 지금 한 문제 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9번. 틀린 것 1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죠? 구역이든 계획이든 나왔던 지분들이 계속 나옴을 알 수 있죠. 2번. 두 개의 이거리. 틀리죠, 그죠? 이게요, 여러분 책 봐요, 책 보시면 내가 할 거지만 104페이지 폈습니까? 저를 봐요. 104페이지인데 제가 자 앞을 여기를 보세요. 1, 2, 3. 자 봐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이것만 한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정리가 되었다면 그 책이고 책에 1, 2, 3, 4, 5, 6, 7까지가 여기에 1번이고 그 다음에 8번이 여기 2번, 3번 등등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9번에 3번. 있죠, 그죠? 요거요, 3번.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서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것이 입지 교재에서 배웠지만 결국은 그 내용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딘지 몰라도 최소한 이 거리는 아니다. 그죠? 3거리 이상 1km 이내죠. 그러니까 책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틀렸죠. 이번에 두 개의 아니죠. 예, 최소 이 거리 아닙니다. 밑에 2km가 아니고 1km. 3번.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요거죠? 요거. 또 치고 요거요. 이 문적 할 수 있다. 4번. 기준 국장. 5번.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은 마지막 줄 지정하여야 한다. 그 말이죠. 해야 한다. 40번. 자, 40번 풀지 말고 41번. 지구단위 계획 등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또 나오잖아요. 관광특구. 요거죠? 관광특구. 요거. 뭐요?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죠? 할 수 있다. 2번. 도시지역 외 지역도 요거죠? 외 지역도 지정할 수가 있다. 맞고요. 3번에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맞잖아요. 될 수 있다. 왜? 아까 의무적 빼고 나머지는 이무적이니까. 그렇죠? 얘가 만약에 3번이 만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최고한도하고 최저한도 요거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나머지는 전부 포함될 수 있다.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3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에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은 최대 몇 가지? 최대 100%. 최대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40번의 정답 뭐라고요? 40번 그 위에 문제 몇 프로? 100%. 결국 뭡니까? 41번에 4번 지문이 곧 40번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독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다. 41번 5번 주민은 또 나오는 주민은 그죠? 시장군수에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주민의 위반 제한. 산지, 지. 계획이든 구역이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자, 넘기세요. 자, 조금만 더 합시다. 개발행위. 저를 봐요, 먼저. 책 보시면은 책은 제가 이게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놓은 겁니다. 자, 112페이지. 먼저 건축물을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그렇죠?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하지만 도시공계획 사업은 허가받지 않는다. 왜? 얘는 인가받는다. 그러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112페이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책 보면서 보겠습니다. 보면서 42번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는 것. 1번 경작 안 하죠? 저를 볼래요? 다 좋은데 아무리 내가 말로 하더라도 자, 경작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목을 변경하는 경작인데 지목이 변경될 만큼의 형질 변경이라면 얘는 뭐예요? 허가 받아요. 근데 요거요. 전하고 전 답끼리의 변경은 뭡니까? 허가받지 않습니다. 헷갈려. 허가받아라, 받지 마라, 허가받아라. 뭐 이게 허가받지 마, 허가받아, 넌 받지 마. 요거 요게 있으면은 허가 안 받는다. 그렇게. 그리고 토지 연결 변경 말고 두 번째 있잖아. 두 번째. 요거는 토지 변경이고. 토지 형질 변경.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세 번째, 네 번째 토. 요때 요거란 말이죠. 다섯 번째. 그럼 토속 채취는 딴 건 다 쉽잖아요. 돌 캐라, 흙 캐라, 모래 캐라, 허가 받아라. 단 뭡니까? 토지 형질 변경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얘는 토지 형질 변경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는 토속 채취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속 채취한다고 허가가 놓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면 안 된다. 이것이요 두 개가요 자칫 잘못하면요 비슷비슷합니다. 분명히 뭔가 돌 고르고 있는데 토지 형질 변경 같기도 하고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그 규정에 맞는 행위를 허가받으라.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하려면은 요거 맞는 허가받고 토속 채취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허가받으라.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고 토속 채취 허가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책 봐요. 1번 일단 경작 허가 안 받아요. 2번 도시공개사업 허가 안 받아요. 얘는 인가 받아요. 공은 공, 사는 사예요. 그 다음에 3번 재해복구 등등은 허가 안 받아요. 허가 제외. 재해복구 등 경미한 행위 기억하죠? 그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4번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의 채취는 허가를 받아요. 요거요. 답 4번. 5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의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굴착 얘는 허가받지 않아요.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 어디냐면은 114페이지 거기 박스 아래 3번에 3번 박스 안 3번에 3번입니다. 나오죠.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절토, 성토자가 들어가면은 허가 받는데 절토와 성토만 아니면은 허가 받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 토지에 굴착하니까 얘는 뭡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만약에 5번에 만약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절토 또는 성토 요게 들어가면 허가 받습니다. 그렇죠? 절토, 성토는 제외.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